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재앙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데도 하루아침에 한 방에 고쳐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죽 애가 탔으면 이제는 시조까지 읊으며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을까요? 심상치 않은 대통령의 워딩 짚어봅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실장, 최승현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재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얘기는 지금 정치인들이 예. 제대로 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다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또 야당이나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아니 대통령도 왜 이렇게 지금 야당이랑 제대로 얘기를 해서 우리 좀 입장을 좀 반영을 해주지. 예. 이게 자꾸 위에서 야단만 치느냐라고 생각을 저는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너무 여러 번 지금 국회를 야단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하여튼 뭐 오늘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사설에서도 대통령이 뭐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런 그 비판만 쏟아내는 게 과연 네. 도움이 되냐 이런 취지의 그 컬럼들이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그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를 여러 번 야단치는 거 네. 사실 이거 자체가 비정상적 구조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하여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네. 대통령이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들한테 네. 이렇게 꾸중을 하는 것처럼 네. 지속적으로 국회를 비판하는 모습은 네. 그전에는 좀 보기 힘들었던 광경인 것 같고요. 예. 아마 두 가지 정도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뭐 본인의 어떤 국정 성과에 대한 절박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내년 되면 총선 이제 국면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국회 기능은 사실상 마비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 자신이 그렇게 그 주안점을 뒀던 네. 경제 활성화 법안이나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분명히 이게 빨리 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간절한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이면에 네. 이제 숨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정무적 측면, 정치공학적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뭐 대통령도 뭐 어쨌든 집권 여당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네. 뭐 내년 총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집권 후반기에 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총선 승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야당이 굉장히 이제 혼란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철없는 국회 대 이제 일을 걱정하고 나라 걱정을 하는 정부와 청와대 네. 이런 그렇죠. 구도로 총선을 이끌어가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민들한테 진짜 나라 걱정을 하는 세력은 집권 여당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서 실장님, 대통령께서 참 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의 정치적 공략, 정치적 수사를 해오셔서 비판을 사람들이 하면서도 또 언제 가보면 또 대통령 뜻대로 됐네? 그래서 거기서 뭐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생각했나? 아니면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최승현 차장이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지금도 사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먹힐까요? 그 예전에는 주로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면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고 그리고 아주 그 몰아붙이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 태산이 높다 대 양사원의 조선시대 시조하고 네. 그다음에 또 서양의 그 격언이라고 하는 필요한 것에서 시작해서 가능한 것부터 하라. 그러면 어느새 네.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격조 있는 얘기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전과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를 몰아붙이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개혁법안이라든가 이런 게 실패한 거 아닌가 싶어서 출구 전략이 아닐까. 책임 소재를 국회와 의회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를 좀 격조 있게 좀 마무리 국면으로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끝내기 수준이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예. 이게 비상식적으로 들리는데 이거 예. 사실 새누리당에 다 자초한 거거든요. 대표도 뭐 이제 야당 의원들 얘기는 아니 저 정도 거물급이 저렇게 대통령한테 쩔쩔 매고 막 아무 말도 못하고 뭐 하라 그러면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국회를 존중해라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건데 삼권은 분립이고 대통령이 이렇게 부하 직원이긴 하죠. 근데 뭐 자식 다루듯이 왜 오르지도 않고 못 오르다고 하느냐. 뭐 이건 정말 할 얘기가 아닌데 그건 여당이 자초했다고 지금 보입니다. 네. 네, 이 대통령을 화나게 만드신 장본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생법안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청와대의 압박에 정의화 국회의장 입에서도 저속하다는 등 초법적 발상이라는 등 이 격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최승현 차장, 네. 이 정의화 의장의 국가 마비 사태에 대한 기준과 철학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 선거구 획정이 안 돼서 입법부가 마비가 되는 거는 국가 마비 사태고, 그래서 이 직권 상정을 할 수 있지만 뭐 법안 처리가 안 돼서 좀 경제가 어려워진다 한들 그거는 이 국가 마비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 상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야말로 국가 마비 상태다. 그리고 뭐 입법부 좀 없어진다 한들 아무 상관없다. 정반대의 시각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국회의 행태를 보면 그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저는 사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의견에 좀 대체로 동의하는 편인데 예. 그 연말까지 이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철저하게 유리한 구도로 가겠다. 이 구조가 굳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 안 되면 네. 정치 신인들 사이에서 정말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고 그 선거구 획정이 정말 끝까지 안 된다. 이러면은 총선이고 뭐고 없는 상황에서 사실 그 입법부라는 기능이 정말 마비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천재지변, 전시, 사변 뭐 이런 것까지 비유하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쨌든 선거구 획정만큼은 이 빨리 매듭 짓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테러 방지법, 경제 활성화법, 노동개혁 관련 법안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법안이 뭐 이제 실제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됐을 때 네. 뭐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이제 이 어려웠던 이 난국이 뭐 타개가 되거나 뭐 이런 것이 확실히 보장되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뭐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로 감안해서 그 정의화 의장이 그 직권상정까지 하기에는 요 나머지 법안들은 조금 명분이 무리가 부족하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 정의화 의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자기 정치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정의화 의장은 원래 외과 의사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교과서 문제가 나왔을 때 네. 대통령의 국정화 의지에 대해서 네. 외과 수술을 할 때도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네. 절차가 없다. 네. 그럼 수술이 안 된다. 즉 국회 차원의 청문회라든가 특위를 만들어서 네.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이런 네. 얘기 서슴지 않고 했고 얼마 전에 YS도 돌아가셨을 때 YS가 없었더라면 이 나라가 독재로 그 귀결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제가 입법부 수장다운 그 자기 소신 발언을 하신 거지 이분이 뭐 정치적 계산을 하고 역대 네. 국회의장들은 보면 의장직을 마지막으로 명예롭게 네. 다음에 그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 걸 관례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분이 국민들의 떠받들려 의해서 야 정의화 같은 할 말을 하는 네. 선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대되지 않는 한 네. 그 인품으로 보나 네. 그 성품으로 보나 그 제가 보기에는 입법 수장으로도 당연히 해야 될 소신 발언을 하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분이 대권을 꿈꾸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와 각을 세운다. 청와대한테 뭐 미운털 받겠다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으나 개의치 않고 본인의 지명도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전략을 쓴다 하는 분석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일각에서 네. 정의화 의장을 반대하는 정의화 의장이 예. 친박인 이주영 의원과 경쟁해서 비박인 의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정의화는 이미 친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네. 개파적 시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일 거고 이번 사태도 야당과 다수 국민들은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네. 하고 즉 31일 날 그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 초원법 그 선거법 개정 무산에 따라서 그 선거구 미확정이 되는 입법 비상사태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서 이건 하고 나머지 경제 문제는 이 법안을 통과 안 시킨다고 해서 네. 한국 경제가 마비되겠냐 이건 비상사태는 아니지 않냐라고 네. 해서 분리해서 그래서 상당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댔기 때문에 예. 그 정의화 의장이 그것을 정치적 제스처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평소에 무리해서 소신대로 통과시켰으면 네네. 거의 정의화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이 정치적인 판단을 너무 했다라고 크게 비난받던 그렇죠. 오히려 했어요. 그 김무성 대표처럼 네. 이번에도 참는다. 할 말은 많지만 참는다보다도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하는 입법 수장이 있어서 그나마 국회 권위를 지켜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긴 제 생각에도 국회 그 선거구 획정만 통과시키면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라는 정무수석의 이야기는 선뜻 납득은 안 되게 기득권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신단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직권상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측에서 네. 최대한 빨리 어쨌든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 뭐 이 명분은 상당히 갖고 이제 이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데 뭐 저는 근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뭐 대선까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정치적 야망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여당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장이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량들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의화 의장은 여당의 편을 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해 주려는 듯한 예.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네. 이 정의화 의장이 다른 뭔가 또 정치적 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친박에서도 오늘 강한 그 비난 발언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친박계에서의 비난 발언을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먼저 윤상현 의원도 예. 강하게 지금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의장은 살고 뭐 국회는 죽으면 되겠냐. 예, 그런 얘기까지 하셨죠. 조원진 그 부대표도 네, 직무유기다라고 네.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까지는 잘 그렇죠.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본회의에 빨리 상정을 해서 다수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고속 처리하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지. 이거를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핑계로 대고 안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비난을 한 거죠. 이정우 의원은 심지어 무슨 해임 건의안을 내야 네, 된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의총에서 발언했는데요. 네. 뭐 정무수석이 국회를 무시하는 밥그릇 챙기기다라는 얘기하는 것은 뭐 대통령께서 보여준 것 때문에 뭐 이해 못할 바 아니고 놀랄 네. 일도 아닌데 사실은 입법부에 있는 새누리당의 의원들조차 의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입법부의 권위를 좀 깎아내리는 그래도 입법부로서 청와대나 행정부에도 할 말을 하고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의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고 지금은 친박의 개파 수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체 입법부를 대표하는 그 입법부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장의 권한은 좀 친박 의원도 아무리 좀 감정이 상해도 이런 얘기는 좀 자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분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정확히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출마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출마하는 걸로 아마 출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관리를 네, 깨고 국회의장 그렇죠. 했지만 또 출마한다죠. 지금 그렇죠. 16대 국회 이후에는 다 국회의장 하신 분들이 네. 그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관용 의장 네. 이후에는 이제 다 불출마를 하셨고 네. 아까 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 본인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뭐 명예로운 은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정의화 의장은 사실은 뭐 불출마 얘기도 나왔었고 험지 출마론도 나왔었는데 네. 뭐 지난번에 한번 본인 입으로 어쨌든 부산 그러니까 측근 입으로 부산 지역 출마 그러니까 기존 지역구 출마에 대한 의지는 네. 변함이 없다라고 오.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입장이 또 지금 여태까지 정 의장의 스타일이나 네. 여태까지 해왔던 발언들을 봐서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나오셔야지 나오면 모양 빠지겠는데요. 근데 이 지역이 어차피 네. 분구가 되고 지금 다른 쪽으로 붙어버릴 거거든요. 예. 이게 획정이 되면은. 중동군가 그렇죠? 예, 예. 중동이 붙어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뭐 영도, 서구 이쪽으로 네. 나눠진다는 걸로 지금 이제 거의 확정이 되어 이게 통과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뭐 출마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여태까지는 못했고 그리고 지역구를 뭐 이렇게 지금 뭐 5선이나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막 열심히 뛰어다닐 형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좀 그리고 그러니까 내 밥그릇 챙긴다 내가 그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의장이 권한이 있는 것보다 예. 결국은 결국은 바른 말을 해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네. 의장이 나서는 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그 밥값을 못하니까 오죽 답답하면 의장이 나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국회 여야 의원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